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메리츠 자선영의 조니 대표고요. 오늘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요. 아마 제 채널에 출연하신 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닐까 싶대요. 그래서 우리 김장원 씨 모시고 우리 돈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노후에 관련된 거, 돈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TV나 이런 데만 보다가 네. 또 직접 보니까 이거 굉장히 날라리 같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등치가 크시네요. 살이 좀 쪄가지고요. 네. 돈이 들어야 되는데 살만 늘어가지고. 근데 저를 아세요? 아, 그럼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도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를 몇 분 알아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네. 주식은 안 하는데 상상 투자는 해요. 아, 그 상상 투자가 뭐예요?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본 다음에 야, 요거 여기다 해야겠다. 예를 들어 요거 뭐 수소 저장 장치를 어디가 했다. 그러면 여기가 독일에 하면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재무제표 보고 요거 한 5년 놔두면 괜찮겠는데 이런 거 재밌어하거든요. 근데 왜 안 했어요? 그건 할 생각도 안 들고요. 뭐 쓸 돈도 없는데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썼어요. 그냥.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 같은데. 아니 없어요. 10원도 없어 진짜. 10원도 없어요? 네. 그럼 여기 어떻게 10원은 있겠죠. 10원은. 근데 제가 산무인데 지갑이 없고 카드 없고 집 없고 집 없고 월세고 차는 이제 리스.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차를 리스해서 이걸 쓰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떤 궁금한 점이 뭔가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벌어야 되는데 딱 생각한 게 좀 있으면 국민연금 나올 텐데 국민연금은 진짜 모두가 궁금해하는데 그거 언제 어떻게 주는 거죠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초적인 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내가 노후를 지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네, 연금은 나오겠죠. 용돈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기초 생활인 거고, 이제 연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있고, 네. 이제 직장에 다니면 이제 퇴직연금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연금이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제 3층이죠. 그거가 대부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네, 못하죠. 그리고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은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몇백만 불 받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한 50%가 파산 선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냥 막 쓰고 영원할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 같은 스타일이구나. 네, 이제 뭐 돈이야 뭐 언제든지 들어오는데. 그거 정말 정확하신 게 제가 돈을 감정적으로 했다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와서 계속 거의 거지로 살았어요. 노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뭐 보너스 아닌가? 내가 이거 좀 베풀어야지. 나는 원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만큼 사람들이 잘해주셔서 광고나 이런 걸 많이 한 거는 다 제가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거니까 이건 내 돈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쭉 살면서 내가 이렇게 베푼 만큼 나는 남들보다 오래 할 수 있을 거야. 음악을, 노래를. 그렇게 해서 큰 돈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좀 쉬게 되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한 4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한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불안하죠. 예, 이거는 네. 잘못하면 저를 떠나서 저 노모도 계시고 주변에 식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밴드나.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겠다. 뭐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제 극복이 될 거예요. 네. 이제 코로나가 다시 뭐 몇 년 더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텐데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래요. No pay, no gain. 네. 지불하지 않고는 얻는 게 없다.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 페인이구나. 페이가 아니라. 네, 페인. 그러니까 진짜. 고통. 제가 네. 그걸 약간 영문과 나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고통이 오면 그때부터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특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내가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 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계기가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냥 노래하고 주변에 베풀고 가족들 돈 주고 뭐 이거로 좋다 그랬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이제 플랜을 해야죠. 스포츠 스타들이 파सन 성공하는 이유가 금융에 대한 이해를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권 씨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계속 투자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공연을 못할 때 그런 돈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하는 게 금융 교육이에요. 그럼 제가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 이렇게 짠 거예요. 사실 제일 쓰던 게 연예인 걱정이랑 유현진 제구력 걱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구력 어저께 너무 칠실점해가지고 요즘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사람들 기부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기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는 앞으로 브릿지 역할만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 곳과 받을 곳을 연결해주고 캠페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제 돈을 안 쓰고 할 돈도 없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칠 때 제가 만일 5년 동안 1년에 제가 10억씩을 번다. 어떻게 제가 그걸 관리를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네네. 그러면 내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1년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저는 라미네이트인데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네. 그거를 예상해서 내가 1년에 적어도 얼마 정도는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1년에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네. 그걸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4%예요. 그럼 내가 100억이 있으면 네. 4억이 내 1년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공연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50억이 있어야 되나 100억이 있어야 되나 그 목표가 있어야 되죠. 나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을 때 하니까 진짜 가슴이 덜컹하네요, 그거는 진짜. 누구나 있죠. 근데 그걸 옛날 그런 연연할 필요가 없이 이제 냉정해야 되죠. 돈은 냉정해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말고 이성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은 내가 부자라는 말에 대해서 단순히 돈이 많은 거를 부자라고 착각을 해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느냐가 부자죠. 근데 사람들은 돈 하면 뭐라고 배우는지 아세요? 야, 그게 왜 중요해? 야, 돈은 쓸수록 모여.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리고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아.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반밖에 안 맞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제가 하나 느낀 건 제 가치관 중에 돈이 행복의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불행을 막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엄청나게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사실 그때 돈이 없었으면 그대로 그 불행을 다 껴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가족이.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하여튼 가족 사니까 정리를 해서 하니까 조금 정리가 돼서 그때 느낀 게 진짜 어려울 때 돈이라는 게 이렇게 불행을 막아주는 수단이 되긴 하는구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부자처럼 보이는 프로그램이에요. 먹방, 그다음에 여행, 뭐 집, 뭐 꾸미는 거. 근데 정말로 중요한 금융 교육, 돈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근데 다 그렇게 부자로 보이는 건데 저만 나가면 그렇게 거지로 만든 프로를 사람들이 저만 나가면 다 이렇게 추하게 만들어서 야 이게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도 기부해서 뭐 이런 사람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닌데 저는 사실 안분 지족하고 사는 사람이고 저 혼자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행복은 각자의 이유니까 근데 어떻게 혼자만 삽니까? 다 가족들 생각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5년 동안 만약에 10억 계속 벌었다. 그 뒤를 생각하면 그거를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다 쓰고 남은 게 10억이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쓰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저는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월세하고 그냥 밥 먹는 거하고 뭐 별로 없는데 옷도 요즘은 명품 안 입고 예전에 샀던 거나 이렇게 잘 매칭해서 싼 거 입고 앞으로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20년 봅니다. 최소. 20년 보면 네. 저는 10억 다 네. 어디에 투자가 될까요? 주식?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왜 20년이라는 거 물어보면 내가 공연하지 않을 때, 내가 잠잘 때, 여태까지는 내가 본인이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제가 생각을 할 수 없는. 아니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노동, 네. 노래 부르는 거죠. 네.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순간 돈이 일전도 안 들어오죠. 네. 가수들이 만약에 내가 속한 기획사의 상장된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니면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내가 가수 생활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수들이 돈을 벌잖아요. 네. 그 원리예요. 근데 그걸 좀 더 확장하면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주식에 반도체 회사 주식도 살 수 있고 요새 이제 흔히 얘기하는 ESG라고 그래서 네.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 데 네. 투자하고 그 돈이 내가 10억씩 내가 여유 자금이 남는 거를 그거를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 그게 이제 뭐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했잖아요. 다만 절대로 줄지는 않을 만한 거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그렇죠. 받아서. 이제 펀드가 굉장히 좋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파이가 커졌잖아요. 네네. 그 돈 갖고 내가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푼 돈으로 이 사람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 1000억을 가지고 내가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네. 주식 펀드 그 매니저분들이나 뭐 아니면 대표님 같은 분들이 얘기하면 야 이거를 10년 동안 해놓으면 10년을 바라보고 한다면 절대 망할 일은 없다. 하지만 뭐처럼 10배 이건 아니지만 뭐 1.5배 정도 가능성은 있다. 그럼 50억이면 75억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사실 이자를 보면. 근데 만약에 이게 대박이 나서 뭐 5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최소한 망하지 않는 길 정도로 10년을 들이면은 잡아주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10년을 했는데 중간에 경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최근에 리만 사태가 예. 일어났고 그런 경우에 단기간에 내 재산 가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게 버티면. 금세 회복이 돼요. 예. 그리고 그때 나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씩 계속 투자한다 그러면 그 위기 때도 투자가 될 거거든요. 아, 싸졌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코스트가 원가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면 아, 맞다. 근데 대부분 그거를 못 참아요. 맞아, 그때 맞아. 팔아요. 그때 더 떨어지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은 예가 작년에 그런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팔았죠. 사실은 그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여유를 갖고 있는 건데 그 10억이라는 돈이 여유 자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없어도 예.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제 그런 돈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요즘에 시진핑 리스크라 그러잖아요. 그 빅테크 때려잡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텐센트가 보니까 1000조에서 한 600조 그랬죠. 떨었는데 그랬죠. 이제 여기서 파냐 이건데 그 월가에서는 야 지금 들어가야 되냐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여기서 분명히 그 텐센트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그걸 고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나라도 분산 투자해야겠네요. 텐센트랑 알리바바랑 디디 출싱한 사람들은 그냥 뭐 지금 거의 아이 그러니까요. 와, 네, 근데 끔찍하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 가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을 이게 원래 주식을 많이 활성화가 잘 건전하게 돼야 기업들 투자받아서 기업들 상생하고 배당도 받고 하는 건데 약간 도박하듯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문화가 굉장히 많죠. 주식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후 준비예요. 경제 독립.